최윤남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국내 시장은 하락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반등으로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월요일 개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코오롱 플라스틱 공략을 해봤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지난주 코오롱 플라스틱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을 한 3봉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컸었는데 금요일 시장 거의 뭐 한 2%대 가깝게 떨어져 하락을 했었죠.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마지막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2.45까지 떨어졌네요. 그 와중에 좀 변동성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3분봉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초반에 하락한 다음에 한 5,670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4%대에서 거의 6,200원대까지 갔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매물이 또 나오면서 마지막에 거의 이제 시가 거의 밀리지 않는, 그 전날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종목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강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은 끝없이 지금 계속 지금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니까 일단 시장이 어제 초반에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금요일날 신라진이 하한가 맞으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시가때 상당히 많이 아침 오전 9시 반까지 많이 떨어져서 나왔던데 다시 모든 걸 만회하면서 거의 한 6%대까지 6%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린 거죠.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린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무역전쟁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페이지가 확정화됐죠. 그래서 28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인데, 물론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화이트리스트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양국 간에 그게 갈등이 좀 격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실마리나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관점이지 지금은 그것을 논의하기를 합의나 그런 거 뭐 연장이나 뭐 취소나 그런 말이 언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많이 흔들렸지만 꼬리를 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관점에서 매수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당분간 이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서 단기 매물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서 일단은 대량점 매집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가보시고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 밀리면 이런 종목들은 밀리면 좀 사주면 수익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오롱 플라스틱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거니까요. 지금은 무작정 보유하는 전략보다 어느 정도 뭐 분봉이라도 좀 수익을 챙기려면 분봉 부분을 봐서 매수하고 매도 구간을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무작정 들고 있는다고 지금 수익 나는 구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서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좀 트레이딩하는 전술적인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변동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변동성은 있겠지만 목표가 6,500원으로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 후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 종목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하면서 하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못했었는데 7월 달에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근데 지금 같은 이제 많이 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좀 가지고 나오기가 좀 무리였어요. 사실 한 200% 정도를 보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 정확히 한번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6,700원에서 정확히 13,650원까지 했는데 정확한 구간에 제가 한 반 정도 구간은 조정이 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가 아니잖아요. 하이트리스트 일본 무역전쟁 관련된 테마가 아니라 이슈니까
국내와 해외 쪽 어떻게 뭐 악재도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히 반 부분에서 멈췄어요. 일단 멈췄습니다. 일단 팔음도 음봉이 8개 나오면서 양봉이 2개 나왔다는 것은 단기 조정이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5일째 정도 지금 음봉을 보이면서 양봉 2개로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앞전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관점에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고 나왔고요. 이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당사는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화물의 전문적인 제조 판매 업체예요. 불소, 불화수소죠. 불화수소인데 이게 지금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입 비중이 가장 많아요. 90%가 넘어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매가스 분야, 무슨 우리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무기 불화물이나 특수 분야 등에 상당히 어려운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아마 불소 화합물 사업 부분이 한 보니까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축적된 불소 기술의 노하우 때문에 아마 국산화를 대체하는 일본의 하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6조 원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추경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 대체 산업들 육성하기로 하는데 상당히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이 회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정에 쓰여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질 소재인 LiPF6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요. 이 CAF6 전해액을 만드는 필수 소재인데 이게 삼성전자 또 관련해서 하이닉스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이기도 하고 CAF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나 전해직을 만드는 필수 소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효성 같은 회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다국적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서주 중국 같은 경우에나 폴란드, 여러 가지 지금 해외 쪽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하이튼 베제 리스트 관련해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벗어나서 이제 두 번째로 공작기계, 그리고 탄소섬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차, 수소연료 전지하고 또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쪽 관련해서 계속 이제 품목을 넓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화수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전해액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지금이 나왔던 거 다음으로 그 다음에 또 제재하는 품목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일본의 그 규제로 국내 불화수소 업체들이 제조명을 받고 있는데 몇 개 회사가 안 돼요. 사실 불화수소 하면.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뭐 1, 2년,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인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 정도 넘었었는데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보니까 뭐 6월 달부터 뭐 포토 리지스트 강강에 뭐 플로린, 폴리이미드, 성격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 업계에는 좀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당분간 재고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수급이 문제죠. 물론 가격은 올라가서 물론 판가의 상승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비싼 가격이 저렇게 파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지만 많이 파는 게 훨씬 더 기업에는 이익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에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후성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순도가 일본산 제품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교체해야 되고 또 이 국내 대기업들이 또 이런 중소기업들하고 맞춰가지고 개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성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이 후성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린데, 특히나 2차 전지 전해진 6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iPF6인데,
반도체형 특수가스 육불합 부타치의 C4F6인데 좀 특수한 용어예요. 이게 국내 유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서 선도적인 이치를 점하고 있고요. 글로벌 점유율 또한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사는 전해질 2차 전지 만드는 거죠. 2차 전지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지 않습니까? 계속 대중화되어가고 있고 환경 오염 때문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소재인 LiPF6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꼭 하이트리스트 배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2차 전지나 또 플러스 냉면가스나 상당히 반도체 소재 분야에 아주 유망한 기업이라고 말 수 있고요. 저력이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C4F6는 반도체 애칭가스로 반도체 공정 중에 포토리소그래픽 공정의 웨이퍼 2의 일정한 회로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시각 공정에 사용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냉매가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까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여러 가지 캐리어, 벽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국내 유수 업체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들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다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아마 혈안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타격을 하이트리스트 관련해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요? 물론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에게 어떤 양질의 고퀄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냐,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후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실적을 한번 좀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후성이라 보면 매출액이 지금 한 4개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1,900억에서 올해 2,500억, 2,700억, 2019년까지 해서 2,800억 정도 컨센서스면 거의 매출액이 4년 대비해서 거의 한 70%, 80%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좋죠. 영업이 꾸준하게 360억에서 올해 350억인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R&D 쪽에 상당히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채 총계 또한 뭐 자산 총계 대비 4,400억에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상당히 양호한 정도, 한 50% 이상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작년 대비해서 꾸준히 한 300원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를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하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하반기 때 얼마 정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화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후성이라는 종목 지금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파 끝난 다음에 3파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1파에서 22세대 2파까지 해서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2선 탈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못 가도 잠정적으로 말씀드려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왜? 반등에 의해서.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앞전주에 십자가 꼬리 모양 5일선 탈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아직 22선에서 월봉에서 양봉 보이는 선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초가 공략 5일선이 지금 머리를 틀었죠. 이 방향을 틀고 거래량까지 능가했으니까 오늘 21선을 틀어준다면 강한 상승 한번 예상이 되어볼 수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낮게 잡았습니다.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 잡았고, 선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500원 정도 잡았으니까요. 공략 가능해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종목, CPI 필름 관련해서 일본 무역전쟁 관련해서 하이리스크, 물론 제가